인간의 공간 도시 안에 자연을 들여 가꾼 도심공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묵묵히 이곳을 지켰습니다. 새끼를 낳고 꽃을 피우고 숲을 만들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 도시공원의 기록. 인간만의 도시가 아닌 수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되묻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성못이 화사한 빛으로 단장했습니다. 수성 빛예술제가 올해도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빛예술제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빛축제 현장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코로나19로 모든 지역 행사가 멈췄던 한 해. 시민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할 통로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수성 빛예술제는 12월이 가기 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다만 예년과 다르게 현장 개막식이 온라인 중계로 대체된 게 아쉬웠죠. 수성빛 행복의 길을 비추다 그 화려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점등! 어떻게 보면은 삭막한 시대가 된 기분이었는데 빛을 보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졌고요. 애들이 웃는 모습 보니까는 한결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다 비대면 시행하고 나와봤자 이렇게 산책 다니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수성못에 불빛 막 달아놓고 예쁘게 하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이제 더 힘내서 코로나 이길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 도심 공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수성 빛예술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2.1km 수성못 둘레를 빛으로 물들인 작품의 상당수가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죠. 저녁을 먹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와 자연 속에서 이웃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 수성못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수성못 수면 위에 빛으로 빚은 지름 12m의 보름달이 떴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싶어지네요. 봄 기운이 조금씩 스미는 2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수성못에도 새 생명의 기운이 기지개를 켭니다.
흰 머리에 검은 줄 댕기깃을 두른 외가리는 번식 준비에 나섭니다. 함께 가정을 꾸릴 짝을 찾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울 둥지 만들기에 몰두하죠. 암컷은 둥지를 들고 부지런한 수컷들은 멀리까지 날아가 새 둥지에 가장 알맞은 재료들을 모아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둥지섬 주변이나 산책로를 서성이다 적당한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게으른 예비 아빠들도 있습니다. 새들은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암컷 외가리는 수컷이 모아온 나뭇가지들을 솎아내고 가장 좋은 재료만 선별해 신중하게 집을 설계하며 짜나갑니다. 원래는 이 수성못에 이만큼 많은 새들이 번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기 하얀 색깔의 새가 주로 외가리나 백로 종류인데, 이 외가리나 백로 종류가 대구에서 그 금호강변에 그 파련마을 쪽에 거기 서식지가 가장 큰 서식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번식기가 되면 외가리 백로들이 가창댐 쪽으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경로상에 이 수성못이 있거든요. 먹이가 풍부한 쪽으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수성못 내에 이게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천이나 금호강이나 가창댐이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새끼를 키우기 굉장히 적당한 그런 번식 장소로 보여집니다. 공들여 마련된 신혼집이 자리 잡을 때쯤 외가리들의 사랑도 시작됩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나무마다 봄물이 한껏 피어올랐습니다. 수성못에서 머리를 감는 듯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에도 노랑 연두빛 새순이 돋았습니다. 한때 100여 그루가 넘었던 수성못의 버드나무는 이제 사람들의 추억 속에만 살아있고, 수성못의 역사와 함께 자란 100년 된 왕버들은 이곳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습으로 혹독했던 대구의 봄. 수성못가에 단단히 뿌리 내린 왕버들 나무는 그 너른 품을 기꺼이 내어주고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사람들을 크게 안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봄의 유람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둥지섬의 새들도 마찬가지겠죠. 둥지섬의 식구들이 곧 늘어날 것 같네요. 짝을 만나 자식을 낳고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 새들이나 사람 모두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올해는 이것마저 특별하게 보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생명의 보금자리. 수성구의 작은 못 망월지로 가봅니다. 여기 한 쌍의 두꺼비 부부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망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향 망월지로 돌아가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인데요. 올해는 1,400마리나 목숨을 건 하산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꺼비들이 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암컷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망월지로 가는 길목마다 며칠째 진을 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수컷들끼리의 경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되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 절박한 전투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안면몰수, 아나무인, 이판사판. 무조건 그녀를 차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가 사랑을 이루리라. 집요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망월지에 다다른 두꺼비 부부. 저런,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네요. 과연 이들은 무사히 그들의 여정을 마칠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밤길을 나선 이 녀석은 도롱뇽입니다. 땅속이나 나무 밑에서 겨울을 난 도롱뇽도 이 즈음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낮엔 낙엽이나 돌 아래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바삐 움직여 산란을 준비합니다. 최근 몇 년 새 망월지 두꺼비의 대이동에 도롱뇽도 가세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급수 환경지표종인 도롱뇽의 등장은 의미심장합니다. 망월지와 옥수골 일대가 이들이 살기에 꽤 청정한 곳임을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의 움직임이 좀 힘겨워 보입니다. 알이 꽉 찬 만삭의 몸이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꼬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니 오는 동안 상처를 입은 것 같네요. 부디 무사히 망월지에 도착해 좋은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두꺼비 대이동이 끝나고 망월지엔 봄 기운이 더 깊어졌습니다. 암컷 두꺼비가 알을 낳은 지 열흘째. 치열한 경쟁 끝에 세상의 빛을 본 올챙이들이 햇빛이 잘 드는 망월지 가장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꺼비 올챙이의 주 먹이는 물속 식물과 미생물. 이 녀석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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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는 일입니다. 이 녀석은 벌써 뒷다리가 생겼네요. 부화한 지 20일째가 되면 항문 양쪽에서 뒷다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30일째가 되면
몸속에서 자라고 있던 앞다리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뒷다리는 서서히 자라지만 앞다리는 몸속에서 다 만들어져 어느 순간 갑자기 쏙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럼 올챙이 앞다리가 나오는 순간을 함께 보실까요? 아이쿠, 녀석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멋진 앞다리가 자랑스러운 듯 다리 쓰는 모습이 제법입니다. 두꺼비들의 고향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망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꺼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기라든지 금개구리 같은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두꺼비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개발의 여건상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식처라든지 산란처를 보기가 드문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어떤 생물 자체의 서식처가 대량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산란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구조사팀은 망월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두꺼비의 이동과 활동 패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산란지로서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 자료는 망월지 일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꺼비의 기본적인 산란처인 이 망월지의 축소라든지 교란이 발생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그 양서류인 두꺼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두꺼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욱수골이 가지고 있는 먹이 생태계의 교란을 유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의미 부분이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생물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급해주는 역할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할구의 수성구청이라든지 대구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리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스한 봄비가 촉촉히 내리자 아기 두꺼비들이 드디어 엄마 아빠가 살던 욱수골로의 진격을 감행합니다. 몸 길이는 겨우 2에서 3cm 정도. 아직은 너무 작은 새끼 두꺼비들. 하지만 녀석들의 행진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 생명의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올해는 망월지 주변의 개발로 인해 이동하는 아기 두꺼비의 수가 예년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기 두꺼비들은 무사히 욱수골에 도착할 겁니다. 잘 성장해서 다시 망월지를 찾을 겁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외가리 둥지엔 새 식구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미가 알을 품은 지 28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웃 청동오리내에도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봄나들이에 엄마를 놓칠까 재빠르게 움직이네요. 금슬 좋은 원앙 한 쌍이 호수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원앙은 수성못의 새들 중 가장 귀하신 몸이죠. 물에 살면서 닭처럼 이리저리 먹이를 주워 먹는다고 해서 이 새의 이름은 물닭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누구일까요? 오리보다는 몸집이 더 커 보이고. 어라? 잠수도 수준급이네요. 아, 민물 가마우지군요. 이른 봄 하늘과 물속을 오가며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수성못의 텃새지요. 가마우지는 원래 큰 강이나 호수에서 사는데 최근 생태 환경의 변화로 내륙으로 서식처를 옮기거나 넓히면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새들은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수컷 가마우지도 몸단장을 마쳤습니다. 머리에 가느다란 흰색 깃이 나오고 옆구리에도 흰 깃털이 생겨 멋쟁이로 변신하죠. 소리 없이 새순이 자라고 축포처럼 여기저기 꽃망울을 터뜨리며 수성못의 꽃들은 어느 해보다 더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눈부신 벚꽃 터널은 삭막한 도시의 오아시스처럼 두려움에 지친 사람들을 한껏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 혹독한 봄을 견뎠습니다. 어둠이 내린 후에도 수성못은 운동하는 사람들, 봄밤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수성못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수달입니다. 오리배 선착장 아래에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수면을 오르내리고 호기심도 많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수성못의 모든 것이 궁금한가 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까지 올라갈 기세네요. 수달의 몸은 수상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고의 수영 실력을 자랑합니다. 앞발 뒷발에 물갈퀴가 있고 매끈한 유선형의 몸은 물속에서 전후 좌우로 빠르게 회전할 수 있죠. 이중 구조의 털 가죽은 완벽 방수를 자랑합니다. 수달은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물고기를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여러 마리가 어울려 요란하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수달의 출몰은 인간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식지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어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수상생물들이 살만한 환경이고 사람이 살기에도 괜찮은 곳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수달은 물고기가 많은 하천에 살면서 그곳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줍니다. 수성못에서 신나게 자맥질하는 수달은 이곳의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녀석들 밤새 장난치고 놀 작정인 모양입니다. 수달이 마음껏 노니는 도심공원.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용지봉 위로 맑은 해가 떠오르면 도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 거위들은 그새 많이 자랐네요. 꽃그늘 아래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싱그럽습니다. 벚꽃 못지않게 시선을 사로잡는 이 꽃은 꽃사과로 불리는 서부 해당화입니다. 꽃이 예뻐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진을 찍게 되는 시선 강탈자입니다. 이른 아침 호수 가장자리 물풀 사이가 시끌시끌합니다. 수성못 잉어들의 산란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잉어는 암컷 한 마리에 몸집이 작은 수컷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 구애를 펼치는데 그 몸짓과 소리가 무척 요란합니다. 잉어를 비롯한 여러 물고기들은 수성못 수중 생태계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수생 생물의 포식자이면서 새들과 수달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간밤에 포식한 수달의 흔적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곳까지 온 걸까요?
수달의 출몰은 수성못을 관통하는 물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성못은 그 자체로도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대구의 여러 물길을 잇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천의 상류 수성구 파동. 수성못으로 이어지는 물길의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면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하네요. 신천의 맑은 물이 매일 1.8km 수로관을 따라 수성못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그 양이 많을 땐 하루 10,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도로를 따라 흐르던 물길은 수성못 오거리에서 방향을 틀어 법이산을 끼고 수성못을 향합니다. 이렇게 수성못 남서쪽 유입구를 통해 들어온 물은 보통 70일 정도 수성못에 머뭅니다. 그리고 북동쪽 출구를 통해 범어천을 타고 다시 신천으로 흘러갑니다. 수성못이 도시 전체의 거대한 물탱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2013년) 수성 생태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성못 둘레도 다시 정비하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호수 주변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산책로와 나무 데크를 세웠고 갈대와 부들, 붓꽃, 꽃창포와 금불초, 바늘꽃, 꽃 범의꼬리, 맹문동 같은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식생이 다양해지면서 여름 수성못은 온갖 꽃들의 세상이 됩니다. 산책하는 시민들은 말 그대로 꽃길만 걷는 것이죠. 녹음이 짙어질 무렵 백로 새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제나 되니 둥지가 꽉 차 보이네요. 그래서 어미의 집짓기는 새끼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새끼들이 자랄수록 더 큰 집이 필요하니까요. 먼저 태어난 외가리 새끼들은 벌써 어른 티가 납니다. 가마우지 둥지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 중입니다. 엄마가 나눠주는 먹이를 두고 형제들끼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장 작고 약한 막내가 불리하죠. 새끼들의 먹성이 한창 좋을 때지만 엄마는 아주 신중하게 가장 질긴 생명력을 가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작정입니다. 그런데 막내도 만만치 않네요. 몸집이 큰 형이 구박해도 씩씩하게 경쟁해서 엄마의 먹이를 낚아챕니다. 이 정도면 수성못의 당당한 일원으로 커갈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둥지섬의 식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8월에도 그칠 줄 모르더니 40여 년 만에 가장 긴 장마철을 보내야 했습니다. 둥지섬의 새들도 비를 피해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비는 대지의 생명수가 되어 수성못의 여름을 더욱 짙푸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롱이는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비 와가지고 최근에 수성도 못 왔었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서 이거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수성못 둘레길은 누구나 쉽게 찾아와 걸을 수 있는 최고의 도심 산책 코스입니다. 대학생 유경 씨와 종현 씨가 강아지 카롱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둘만의 데이트도 좋지만 개를 좋아하는 유경 씨는 이렇게 카롱이와 함께하는 산책이 즐겁기만 합니다. 카롱이도 무척 신난 것 같죠? (9개월) 견생 카롱이. 레트리버 카롱이에게도 수성못은 특별한 곳입니다.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흙냄새, 풀냄새도 실컷 맡고 여러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상화동산은 카롱이처럼 산책 나온 개들이 많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에 열광하는 귀염둥이 꼬마들도 신이 났습니다. 걔 보니까요. 너무 귀여워서요. 저 진짜 안아보고 싶어요. 한번 안아보지 그랬어. 근데 너무 약간 무서워요. 네, 얘 이름은 카롱이고요. 얘는 지금 원래로 9개월 차입니다. 이 친구는. 덩치만 보면 거의 뭐 2살, 3살 같은데 실제 나이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성못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연보추유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 상하동산 잔디밭에 와서 놀거든요. 여기 잔디밭에 오게 되면 얘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해요. 견주분들이 되게 강아지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데리고 올 때마다 카롱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고 그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견주분들 보면 뭐 애견 훈련사분도 계시고 수의사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분께서는 이제 카롱이 볼 때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먹어야겠다, 발톱이 조금 뭐 상했다, 귀를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매번 말씀해 주시는 정도 있으세요. 서로를 모르는 익명의 도시에서도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심공원입니다. 수성못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오리배를 타는 곳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수성못 하면 가장 먼저 오리배를 떠올립니다. 날씨 좋은 날, 청량한 물살을 가르는 오리배에 올라 수성못을 탐험했던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나갔고요. 집 앞이나 공원이 이렇게 갖고 원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지금 날씨도 좋아서 기분도 좋고 마음이 좀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아서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오리배를 타고서 수성못을 돌아봅니다.
서툴게 페달을 열심히 밟다 보면 호수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둥지섬 가까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이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처음 오리배를 탔던 날,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 친구들과의 장난스런 추억까지. 그 기억 속엔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분지도시 대구엔 아주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대부분 사라져갔지만 아직도 수성구에는 25개의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진밭골 입구의 대덕지. 여름이면 연꽃으로 뒤덮이는 아름다운 연호내지. 그리고 라이온즈 파크 옆의 연호지는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낚시의 명당입니다. 수성구에서는 이 못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담는 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프로젝트는 대덕지에서 청계사 내관지를 잇는 명상의 숲길과 연호지, 매호천, 금호강 파련 생태마을, 수성 패밀리파크를 잇는 사색의 강길을 가꾸는 친환경 도시계획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살짝 엿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색의 강길을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옆으로 나 있는 얕은 언덕길을 넘으면 한창 조성 중인 알파시티를 만납니다. 매호천이 시작되는 곳이죠. 수성구 삼덕동, 대흥동, 시지를 지나는 매호천은 길이 6.3km의 지방 하천입니다. 강을 따라 아파트와 주거지가 조성돼 있어 운동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매호천의 공룡 발자국이 보입니다.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들의 흔적이죠. 도심 하천과 공원은 쉼터이기 전에 그 지역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란 것을 매호천의 공룡 발자국이 말해주는 것 같네요. 동쪽으로 흐르던 매호천은 시지교에서 달구벌대로를 만납니다. 수성구는 높은 빌딩과 아스팔트가 뒤덮인 전형적인 도시지만 녹지가 전체 면적의 74%나 됩니다. 그 안에 강과 호수가 있고 녹음이 무성한 산과 숲, 공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이어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매오천 길이 끝나면 길은 드디어 금호강을 만납니다. 이곳 사람들의 마음과 성정을 닮은 듯 호수처럼 잔잔하고 우직하게 흐르는 금호강. 오랜 시간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어온 우리의 젖줄이고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준 모두의 터전입니다. 금호강은 아주 자주 다녀요. 이제 지금은 초보자들하고 가면은 이제 주로 금호강을 많이 가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토 종주하는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달려보니까 참 잘 됐더라고요. 하천 개선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뻐요. 하천이 좀 이쁘고 도심 속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길이 더 큰 물길을 만나 끝없이 흐르듯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가, 휴식, 그리고 건강 기능을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런 녹지 공간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가장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공간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휴대폰 때문에 이 밥 먹으면서도 갈라져 있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담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많은 사색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 내면을 좀 풍부하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한 70% 정도 이게 녹지 지역이에요. 우리 수성구는.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길을 내고 우리가 거기에 한 시대를 공존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이 주는 그 소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휴식과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무심히 찾아가던 수성못.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있어 푸근했고 사람이 있어서 따스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노래에 마음을 맡길 수 있어 그저 즐겁고 좋았습니다. 감기였었나 아니 미리 힘들었었나 유난히도 피곤하던 그날 그밤 억지로 감은 눈꺼풀 위로 자꾸만 네가 내려앉아 어쩌지 널 봐야겠어 아님 잠을 잘 수 없는 걸 그렇지만 너는 너무 멀리 있어 주머니 속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만 있고 약간 닫혀 있었던 마음이 콘서트로 인해서 좀 마음이 열게 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정치가 옛날 생각나고 정치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이제 내 대학교 다닐 때 나도 저런 음악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옛날 생각도 나오고. 더 반짝이는 내 마음을 들고 관객분들도 많이 모시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노래도 주고받고 하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역시 공연을 해보니까 역시 이 수성못이라는 공간에 대한 소중함이 다시 한번 좀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시대. 도심의 공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인간도 잠시나마 대자연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시는 커질수록 자연과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연을 그리워하는 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발원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도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많습니다. 한 개체가 없어지는 건 우리한테는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 개체가 사라진다는 거는 어떤 요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그런 하나의 종들이 계속 사라진다는 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환경을 주의 깊게 저희가 잘 보존해야지만이 저희가 살아가는데도 유리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속에 이런 새의 번식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상당히 위안감을 주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둥지섬은 그렇게 큰 숲이 아니기 때문에 개체수가 너무 일정 수 이상 넘어가 버리면 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마 머지않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도시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 생명체의 독자적인 삶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도시 설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도시는 생태를 중심에 둔 도시 개발을 통해 자연을 도시 안으로 들임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도시가 생명을 품은 도심공원입니다.